스크린 패스 이용해서 하트가 그어지는 효과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스케일 옵션을 활용을 해서 작아졌다 커졌다 바운싱 되는 모션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타임라인 패널에서 지금 우리 만들었던 쉐입 레이어들 전체 다 선택을 하고 영문키로 S 누르면 스케일 속성값만 우선 열어주고요. 자, 지금 맨 밑에 하트하고 하트 라인 있죠? 여기서 하트하고 하트 라인에만 이제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요 텍스트 레이어 텍스트하고 요 위에 포인트는 키프레임을 찍어주지 않고서는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밑에 하트하고 하트 라인에 스탑와치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을 거예요. 타임 인디케이터 0초에 갖다 놓고 0초 이렇게 갖다 놓고 스탑와치 여기 있죠? 스탑와치 스케일의 스탑와치에 키프레임을 각각 찍어주세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이 0초의 키프레임이 이제 찍혀요. 타임 인디케이터 한 2초에다가 다시 갖다 놓고요. 2초. 여기 타임 코드 보셔도 돼요. 여기 2초죠. 자, 스케일 값을 변경을 해줄 건데 이 하트하고 하트 라인에 스케일 값. 지금 이 링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뭐 X가 Y가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값을 줄여주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면부터 조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라인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줄여줄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키프레임이 찍혀지죠. 자, 그 다음에 타임 인디케이터 이제 끝에다가 4초에다가 갖다 놓고 끝에죠. 4초에다가 갖다 놓고 첫 번째 키프레임 있죠. 0초에 찍었던 내 키프레임 있죠. 여기 0초에 찍었던 요 값 그대로 4초에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0초에 찍었던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복사가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또는 커맨드 C 해서 복사를 해놓고 타임 인디케이터 4초에 갖다 놓고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하셔야 돼요. 해당 레이어를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해놓고 두 번째 것도 그 다음 레이어도 첫 번째 요거 키프레임 요 선택해서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타임 인디케이터가 4초 움직여 놓고 그쵸? 움직여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야지 요 키프레임이 바로 여기에 붙여 넣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타임 인디케이터 0초에 다시 갖다 놓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하트 두 개가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모션이 만들어지죠. 키프레임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지금 텍스트하고 얘 포인트 되는 요 라인은 이 지금 우리가 스케일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줬기 때문에 요 스케일 값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텍스트 레이어에 스케일에 요거 스탑와치 있죠? 얘를 Alt 누르고 또는 옵션 키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익스프레션 창이 떠요. 스케일 익스프레션 창. 그러면 이렇게 수식어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은 요 페어리 모양 있죠? 우리 패런팅 거는 거 요거 세 번째 페어리 모양을 선택을 하면 파란색 라인이 떠요. 파란색 라인이 뜨고 나는 요 하트 라인의 스케일 값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하트 라인의 스케일 이렇게 자 이름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스케일 그러면 이렇게 수식어가 바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 디스컴프 레이어 자 요거 해당되는 레이어 있죠. 요거 텍스트 레이어는 하트 라인 요거 이제 레이어 이름이에요. 하트 라인 제가 이제 하트 라인이라고 이렇게 언더바 해서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여기도 하트 라인이라고 뜨고 지금 하트 라인에 내가 트랜스폼 값, 요 스케일의 트랜스폼 값을 얘는 연결을 시켰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텍스트가 요 텍스트에 키프레임을 찍지 않고도 이렇게 수식어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시키게 되면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플레이를 그러면 요 하이라는 요 텍스트가 지금 요 스케일 값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임이 이루어지죠. 그쵸? 됐죠? 나머지도 요것도 해볼게요. 포인트도 타임 인디케이터 0초에 갖다 놓고
마찬가지로 여기 스탑워치, 빈 스탑워치를 Alt 누른 옵션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익스프레션 창이 열리고, 그리고 익스프레션 창 옆에 쪽 가보면 요 회오리 모양 있죠? 얘를 끌어다가 내가 연결시키고 싶은 값, 여기 스케일 값이죠? 여기 하트 라인의 스케일 값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지금 디스컴플레이어 하고 하트 라인의 스케일 트랜스폼 값을 따라가고 싶다. 거기서 깜빡일 때 빈 공간 이런 거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빈 공간.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 다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완성 영상처럼 이렇게 하트가 여러 개 복제되고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컴포지션은 하나 만들 건데, 크기는 1280720에 듀레이션은 5초만 해놓고 파이널 컴프라고 할게요. 자,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우리 아까 하트만 만들었던 이 자그마한 컴프 있죠. 크기는 800에 800 픽셀로 만들었던 요거 하트 컴프를 지금 파이널 컴프 1280720 컴포지션에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타임라인 패널에 놓을게요. 지금 하트 컴포지션 크기가 좀 커서 S 눌러서 스케일 값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 있죠. 지금 완성 영상 보면 요 크기예요. 지금 1280720에 배치되는 요 사이즈. 그래서 뭐 크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크게 하셔도 되고, 뭐 작게 하고 싶으면 작게 하셔도 되고, 원하는 크기를 우선 지정을 해 놓으시고, 자, 이펙트 앤 프리셋 그 패널에 가셔서 어떤 이펙트를 넣냐면, 이제 이거 복제하는 기능이 이제 모션 타일이에요. 모션 타일. 모션이라고 치면은 이 스타일라이즈 밑에 모션 타일이 있고요. 이 이펙트를 바로 이 컴포지션에다가 드래그 드랍 하시면 돼요. 드래그 드랍 하시고 나서 지금 왼쪽에 보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보면 모션 타일 그 이펙트가 들어갔고, 우선 첫 번째 지금 얘 하나만 보이는데 1280720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다 보일 수 있게끔 확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하냐면 아웃풋 위스 헤이트 있어요. 여기 아웃풋 위스 헤이트. 지금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조금 오른쪽으로 끌어다가 놔서 다 보일 수 있게끔 이제 3개가 됐죠. 이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개수가 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세로 값도 위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나는 얘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요 스케일 값 이용해서 이렇게 줄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줄어들었죠. 지금 이 면적도 조금 더 넓히죠. 아웃풋 위스하고 헤이 값을 이용을 해서 보여지는 면적을 좀 더 넓히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나는 요 이제 복제되는 요 간격을 조금 더 줄이고 싶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지금 처음 만들었던 요 하트 컴프 있죠. 여기 하트 컴프 사이즈에 여기 면적 있죠. 컴포지션 사이즈를 좀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위스 처음에 우리 800 픽셀로 했잖아요. 지금 이 락 에스펙티브 이거 체크하시면은 두 개 비율 맞춰져서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700으로 좀 줄이고 나면은 여기 면적이 좀 작아졌죠. 그리고 나서 요 파이널 컴프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간격이 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해볼까요? 그래서 컨트롤 K 들어가서 얘를 한 600으로 놓고 파이널 컴프 가면 이게 조금 더 촘촘하게 이젠 배열이 됐죠. 지금 아웃풋 위스 헤이 값 이용을 해서 여기 좀 더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면적을 넓혀 놓고, 헤이도 그렇고 좀 너무 촘촘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넓힐게요. 그래서 한 700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타일 위스하고 헤이트 있는데, 요거 타일 위스 헤이트는 요거 뭐냐면, 자, 사이즈 조금 더 촘촘히 이렇게. 그래서 나는 30, 40 정도로 이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한 50에서 50 하면은 더 촘촘하게 이렇게 복제가 되죠. 배열이 되고. 자, 조금 더 높일게요. 자, 이 상태로 플레이해도 우리 아까 만들었던 이 하트 컴프 안에 있는 모션 그대로 이렇게
자, 모션이 움직임이 다 들어가져 있겠죠. 그래서 이 가상으로 복제된 얘네들도 똑같이 이 모션 컴프에 들어갔던 그 모션이 똑같이 움직여지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모션 타일 옵션 중에서 어떤 거를 조금 한번 해볼 거냐면, 지금 페이지라는 애가 있어요. 페이지에다가 값을 살짝만 이렇게 틀어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 짝수별로 이렇게 홀수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지죠. 이렇게. 이게 오른쪽으로 하면 아래로 내려가고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값 하면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움직임을 주고 싶으면 항상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키프레임을 찍어보면 타임 인디케이터 0초 갖다 놓고 페이지에 키프레임 찍고, 그렇죠? 그리고 끝나는 키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 갖다 놓고 얘를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 모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또 타일 센터가 있으면 맨 위에 보면 타일 센터, 여기에도 한번 키프레임 찍어 볼게요. 타임 인디케이터 0초에 갖다 놓고 타일 센터 여기에다가 스탑워치 키프레임 찍고 타임 인디케이터 끝나는 프레임에 갖다 놓고, 이번에는 X 값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Y 값을 움직이면 아래 또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게끔 만들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러면 키프레임이 이제 찍히면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지면서 이렇게 움직여지죠. 여기 또 기능들 보면 이제 미러 엣지라고 해서 여기 요거를 체크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반전되죠. 그래서 반전되는 그런 모션을 만들고 싶으면 요거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찍으시면 돼요. 이 키프레임 여기 미러 엣지 체크를 해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타임 인디케이터 0초에 갖다 놓고 미러 엣지 있는 부분 여기 스탑워치에다 키프레임 찍고, 처음에는 그 상태로 놓다가 한 2초 정도에 가서는 미러 엣지를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끝나는 키프레임 갖다 놓고 다시 U 누르면 내가 찍은 키프레임만 다 나와요. 여기 미러 엣지 있죠. 미러 엣지의 첫 번째 키프레임 여기 홀드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컨트롤 C 또는 커맨드 C 한 다음에 끝나는 프레임 여기 4초죠. 3초 23프레임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해놓으면 이 홀드 키프레임 이제 3개가 생성이 되면서 처음에는 정방향이다가 여기서 반전됐다가, 그렇죠? 여기서 반전되죠. 그 다음에 뒤집어졌다가 다시 정방향으로 돌아오는 뭐 이렇게 모션을 만드셔도 되고, 이런 모양이 싫으시면은 키프레임을 전체 선택을 하는 건 여기 스탑워치를 한번 클릭을 하면 내가 찍은 키프레임이 한꺼번에 없어져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여기 타일 모션 타일 이펙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끝이에요. 이 밑에 보면 호리존털 페이스 시프트 요것도 뭐냐면 이것도 한번 여기도 키프레임을 찍을 수 있거든요. 키프레임을 찍을 수 있어서 이렇게 반전되는 거. 여기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키프레임 찍고 얘도 2초 가서 얘 찍고 그 다음에 끝나는 프레임 가서 요 홀드 키프레임 컨트롤 C 컨트롤 B 해서 보면 처음에 정방향으로 움직여지다가 다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모션을 만들고 싶은지는 이런 다양한 이제 옵션 속성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라서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속성들은 이제 이것저것이 한 번씩 테스트를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키프레임 이제 스탑워치가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스탑워치가 있는 것들은 다 키프레임을 찍어가지고 모션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움직이는 패턴까지 만들었고, 완성 영상에서 봤듯이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요거 하트 패턴 만드는 건 이제 지금 우리 한 거 똑같죠. 하트 패턴 만든 거 이거 한 건 똑같고, 얘를 똑같이 복제를 했어요. 얘를 밑에 있는 거
얘를 똑같이 만들어서 2로 만들어 놓고 얘를 복제를 해서 위에다 올려놓고 얘는 컬러를 변경을 했죠. 컬러. 그죠? 휴 앤 세츄레이션하고 드랍 섀도우 같은 거 이제 넣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섀도우도 넣고 컬러도 변경을 해놓고 하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반전을 시켰어요. 스케일을.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값이죠. x하고 y 값이 마이너스. 그래서 뒤집어지게. 응용을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만든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이제 겹쳐가지고 컬러도 변경하고 사이즈 변경하고 위치값 변경하고 뭐 효과도 넣어보고 해서 이렇게 블렌딩 모드도 좀 써가면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이제 조정은 이제 조정 레이어, 어저스먼트 레이어 이제 추가를 해가시면서 뭐 글로우 효과 같은 것도 넣고 이게 글로우 이펙트 같은 거 넣어서 뭐 효과 컬러 페이지에다 키프레임 찍어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넣어보시고 그리고 뭐 커브 값 같은 것들 넣어서 조금 여기 커브 값이거든요. 커브 넣어서 이렇게 값도 넣어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이즈 이펙트를 넣은 거예요. 이제 프랙탈 노이즈 이펙트를 이제 솔리드 레이어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서 프랙탈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여기에 다양한 또 이제 속성값들이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이볼루션에 막 키프레임도 찍어가면서 이게 지그지그되는 모션까지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런 하트 쉐입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모션 그래픽, 움직이는 배경 그래픽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실습을 해봤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어려웠던 거는 뭐 하트 쉐입 만드는 거는 우리 쉐입 레이어 이용해서 사각형하고 동그라미 요 툴 활용을 해가지고 머지 패스 이용해서 합치기 기능 뭐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복제하는 기능은 모션 타일 이펙트였어요. 그쵸? 컴프를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서 최종 컴포지션 1280-720 사이즈의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서 요 하트 컴프 우리 만들었던 이 정사각형의 하트 컴프를 최종 컴프에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모션 타일 이펙트를 넣었어요. 여기에다 모션 타일 이펙트를 넣고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속성들 타이틀 뭐 위스 값, 헤이 값 있죠. 아웃풋 위스 헤이, 뭐 타일 위스 헤이 값을 조절을 해가면서 이게 원하는 디자인을 하시면 되고 이 페이지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오른쪽으로 살짝 오른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움직이는 모션까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패턴 디자인 최종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든 이 패턴 모션을 가지고 기본적인 패턴 모션을 복제를 해가면서 뭐 위치 값도 변경시키고 스케일 값, 뭐 컬러도 넣고 그 다음에 뭐 글로우 값, 뭐 커브 값 그리고 프랙탈 노이즈 효과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디자인을 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강의 가지고 오겠습니다.